자, 이제 등차 수열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뭐 특별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내용들, 즉 등차 수열 합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어떤 등차 수열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번을 예를 들면, 자,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5고요.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하시니까 일단 A는 결정할게요. A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쓰고요. 그다음 첫 수가 15로 맞춰져야 되니까 n이 1일 때 15가 되려면 여기는 17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n 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했네요. SN도 구할게요. 우리가 저 공식 있죠. SN은 2분의 첫수가 15죠. 끝수 n번째이니까요. n번째, 즉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두 개 더하고요. 그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수 n개죠. 결국은 이것이 최대값이죠.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일단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SN은 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2n 더하기 32 거기다가 n을 곱할 거니까 2 약분되죠. 이 분자 보면 약분할게요. 그럼 S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6 n 이렇게 되고요. 괄호까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이니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 선생님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물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최대값, 즉 2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우리는 2차 함수로서 우리는 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제곱식 바꿀게요.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묶어요. n제곱 마이너스 16n이죠. 얘가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 마이너스 8 제곱 64. 그럼 마이너스 64 다시 해줘야 되니까 바로 바깥으로 몰아야 될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결국은 SN은 마이너스 n-8의 제곱 더하기 64라서 자, 이 그래프 볼게요. n하고 SN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자, n축이고요. 여기가 SN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8,64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 그다음 절편은 0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n이 8일 때 n이 8일 때 64까지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SN이 여기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라고 하는 것은 n의 값이 8이다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SN을 정리해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n-3분의 14의 제곱 더하기 6분의 여기는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도 그래프 똑같지 않냐?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n축이고요. 여기가 지금 SN축입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이 3분의 14,15고요. 3분의 14,15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최대값 구할 거니까 이것도 n의 값이 3분의 14일 때 최대값이 15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자, 우리가 수열은 n의 값, 즉 자연수만 취급합니다. 자연수만. 그러면 n이 3분의 14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꼭지점의 값이 최대값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수열에서의 변수 n은 자연수만 취급해요. 자연수만. 이 실선의 그래프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실선의 그래프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자연수 컴마만 n이 8일 때 요만큼 나오고요. n이 9일 때 요만큼 나오고요. n이 10, 얼마
11, 얼마, 그 다음 7, 얼마, 6, 얼마 이러한 점만 가능한 점함수입니다. 점함수. 이 파란색 실선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n의 값이 자연수인 그러한 점들만 취급되는 함수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분의 14면 대략적으로 한 4점 얼마 되죠? 그럼 여기가 3, 얼마고요. 여기에 4, 좀 더 넓게 찍을까요? 3, 얼마가 있고요. 4, 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얼마가 있고 6, 얼마가 있고 7, 얼마, 8, 얼마, 9, 얼마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값들 중에서 이 점들 중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들 중에서만. 그러면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일 텐데 얘가 4와 3분의 2죠. 4와 3분의 2면 거의 5에 가까운 값입니다. 얘 5에. 그러면 5는 얘와 거의 가깝게 붙었을 때고요. 4는 얘보다는 조금, 이 꼭지점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n이 얼마일 때? n이 5일 때 그 값을 계산해서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차함수의 관계로 따지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가 여기가 왜 어려워졌냐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차함수 관계를 따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SN의 최대값인데요. 그냥 AN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AN만 한번 나열해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SN인데 AN을 한번 배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 AN을 배열해보면 첫째 항이 15죠. 15 이렇게. 두 번째 항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2가 줄어들겠죠. 13이죠. 이렇게요. 조금 낮췄을게요. 감소하는 수열이네요. 그러면 얘는 11이고요. 그 다음은 9고요. 그 다음은 7이고요. 그 다음은 5고요. 그 다음은 3이고요. 그 다음은 1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일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 그러면 SN을 한번 하나씩 또 표현해 볼게요. 그럼 S1은요, 15죠. S2는 얼마냐면 15 더하기 13이죠. 어때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S3는요, 15 더하기 13 더하기 11이죠. 얘보다는 더 늘어났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요, S7입니다. S7은요, 15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다섯, 여섯, 일곱, 요거 있죠. 5 더하기 3이니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S8은 15 더하기 여기까지 15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요. 얘보다는 더 커졌죠. 그럼 S9를 한번 볼게요. S9 여기까지죠. 그럼 S9는 15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이제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얘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볼게요. S1은 요만큼이고 S2 더 늘어났죠. 13이 추가되니까 S3도 더 늘어나죠. S4도 더 커지죠. 9가 추가되니까 7이 추가되니까 더 커지죠. 5가 추가되니까 여기 더 커지죠. 3이 추가되니까 더 커지죠. 1이 추가되니까 더 커지죠. 그런데 얘 계산할 때 여기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 1이 추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SN의 값이.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계산하느냐? 이렇게 양수 부분만 계산하는 게 가장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즉 최대값 값이 커질 거란 얘기예요.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양수 부분만 더해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양의항만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양의항만. 선생님 지금은 직접 배열을 했는데요. 한번 여기에서 이제 수식을 볼게요. 여기에서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인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인 것까지만 찾겠습니다. 뭐 0인 경우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찾을게요. 즉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7이고요. N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은 N은 8항까지니까 8항까지는 이렇게 해서 A8, A1부터 A8까지는 양의항이고요. 그 다음에 A9부터는 음수항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합하는 게 최대값을 갖게 된다고요? 양수항만이요. 따라서 8개 항만 더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즉 S8만 계산합시다. S8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첫 번째 15, 여덟 번째 1이죠. 8경이니까 개수 8개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64를 얻어내는 게 즉, 여덟 번째 항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 n이 8일 때 여덟 번째 항까지 계산했더니 64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동일한 결과는 얻으실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결정 지을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293번 보면 AN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지금 3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AN은요 3n 마이너스 23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첫 수가 지금 마이너스 20으로 맞춰주려면. 근데 얘는 배열해보면 공차가 3이니까 점점 올라가는 수열이 돼요. 한번 배열해볼게요. AN은 첫 수 마이너스 20, 두 번째 마이너스 17, 세 번째 마이너스 14, 네 번째 어쩌고저쩌고 음수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까지는 음수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양수항이 나올 거예요. 이때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음수 부분만 합하면 굉장히 음의 값으로서 절대값 크게 나오겠죠. 음의 값으로서 많이 합해지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음수항만 찾아라 그봐야 돼요. 음수항만 찾아라. 그럼 여기서 볼게요. AN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3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것만 찾읍시다. 뭐 0도 괜찮아요. 0도. 자, 아무튼 이렇게 찾으면 n의 값은 3분의 23이고요. 7점 얼마가 되네요. 7점 얼마 이렇게. 결국은 7항까지는 음수항이고요. 8항부터는 양수항이죠. A1부터 A7까지는 음수항이고요. A8부터는 양수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음수 부분끼리만 합하는 게 최소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S7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S7 2분의 첫수 마이너스 20이죠. 첫수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수 마이너스 2죠. 그다음 개수 7개죠. 따라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7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곱 번째 항까지, 즉 n은 7일 때 최소값이 여기서는 최소값 마이너스 77을 갖는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272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A 등차수열입니다. A1 더하기 A4 더하기 A7이 15고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A5 더하기 A8이 9입니다. 등차 수열의 어떠한 최대값을 찾으시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얘나 얘는 등차 수열을 바로 직접적으로 결정을 시켜줬는데 우리는 이 조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결정하는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A1이고요. 이 A4는 A1 더하기 3D죠. A7은 A1 더하기 6D죠. 이게 15고요. 그 다음에 A2, A1 더하기 D죠. A5, A1 더하기 4D죠. A8, A1 더하기 7D죠. 이게 좀 분할이 됩니다. 자, 3A1 더하기 9D 이퀄 15고요. 3A1 더하기 얼마입니까? 11인가요? 11D가 9입니다. 자, 바로 뺄게요. 밑에서 위에 빼겠습니다. 밑에 쪽에 3D가 마이너스 2니까요. D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D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18, 33, A1은 11이잖아요. A1은 11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일반항 AN이 공차 마이너스 2N 첫수 11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얘는 공차가 음수니까요. 감소함수가 됩니다. 얘처럼. 얘처럼이죠. 얘처럼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최대값을 찾아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AN을 한번 나열해보면 첫수 13에서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11, 9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죠. 그럼 무엇만 찾자고요? 우리가 양수 부분만 찾자고요. 양수항만. 즉 얘가 양수항 0까지도 괜찮습니다. 요걸 찾게 되면 n의 값은 6.5 이하인가요?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은 A1부터 A6까지는 양수항이 나오고요. A7부터는 음수항이 나오니까 우리가 양수항만 더하는 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S6 계산할게요. S6은 2분의 첫수 11이죠. 여섯 번째 양 1이죠. 개수 6개 해서 36이네요. 36. 따라서 우리가 n이 6일 때
대값 36을 갖는다라고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278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첫째 항이 14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14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즉 A1부터 A5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얼마인가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서로 같을 때 이 조건을 주고 나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첫째 항은 바로 줬으니까요. 요걸 좀 해석합시다. 얘가 자, 등차수의 합이니까 공식 쓸게요. 자, 2분의 첫수 A1 끝수 A1 더하기 4D죠. 4D 개수 5개네요. 이 값. 자, 여기도 등차수의 합이니까요. 공식 쓸게요. 2분의 첫수 A1 끝수 A10 즉 A1 더하기 9D 개수는 10개죠. 이 결과가 서로 같답니다 이 뜻이죠. 자, 정리하면 양변에 2 곱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5로 나눠도 되네요. 그럼 여기 정리하게 되면 10A1이고요. 여기는 10A1이 아니죠. 그냥 2A1이죠. 2A1 약분됐으니까 2A1 더하기 4D 여기는 4A1 더하기 18D네요. 즉 오른쪽 넘어갈게요. 그럼 2A1 더하기 14D 이퀄 0이고요. 즉 A1 더하기 7D 0이네요. 근데 A1 14라고 줬으니까요. 결국은 D 값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D 값은 마이너스 2. 결국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AN은요. 초항이 14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16의 형태로 써지겠습니다. 그럼 얘가 요 놈은 지금 최대값을 찾는 문제니까 얘를 한번 배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차가 마이너스네 감사하는 수입니다. 그럼 첫수 1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8 6 4 2 0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최대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가 되는 부분까지만 찾겠습니다. 양수 부분까지 0도 괜찮아요. 일단 0 이상이 되는 걸 찾을게요. 즉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6인데 0 이상 되는 거. 즉 n의 값은 8 이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A1부터 A8까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8항은 딱 0이라는 얘기입니다. 8항은 딱 0. 7항까지는 양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쓸까요? A8은 0이고요. 그 다음에 A9항부터는 음수가 나오는 항입니다. 직접 선생님 배열을 해드렸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0이 나오는 항은 보통 배제를 해준 경우가 많은데 뭐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최대값을 구할게요. 즉 S7이 2분의 첫째 항 14 뭐 여기서 봐도 좋겠습니다. 첫째 항 14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 2 그 다음 개수는 7개죠.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요. 또는 어차피 0까지도 방금 전에 요거 계산한 겁니다. 여기까지 S7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0은 결과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결과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식으로 한번 볼게요. S8 계산해 볼게요. S8은요 2분의 첫수 14 끝수 0 그 다음에 개수 8개죠.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은 어차피 결과로 쪽으로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n이 7이거나 또는 8일 때 최대값 얼마인가요? 56인가요? 56을 갖더라 라고 해서 이 계산이나 이 계산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등차수열 합에 대해서 최대값을 갖느냐 최소값을 갖느냐는 결국은 합공식 말고 AN에서 AN이 양수항을 갖느냐 음수항을 갖느냐 그 부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등차수열 문장대 형태로 된 문제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286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탑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탑이 있답니다. 자 그럼 탑이 있는데 맨 아래층이 몇 개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개수만큼 한 층이 올라갈수록 일정한 개수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럼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제일 꼭대기층 9층까지입니다. 9층이 아니라 제일 15층이네요. 얘가 15번째 층. 그럼 얘를 편의상 A1이라고 보내볼게요. 여기를 A1, 여기는 A2, 여기는 A3, 3층.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5층입니다. A15층. 정보는
정보는 맨 위층의 벽돌의 개수는 여기 벽돌의 개수는 19개랍니다. 9개. 9개. 그리고요. 탑 전체의 벽돌 수는 전체 벽돌 수 요거 다 합한 거죠. 두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A15까지 있는 3층 벽돌수 A3죠. A3의 10배랍니다. 해서 등차 수요를 결정하시오. 즉 여기에는 전체의 총합을 계산하시오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개 정보 가지고 등차 수요를 결정할 수 있죠. 첫 번째 A15는 A1 더하기 13이죠. 9고요. 자, 이건 등차 합이니까 합공식 쓸게요. 2분의 A1 끝수 A15인데요. A1 더하기 13이죠. 개수는 15개. 이게 A3는 A1 더하기 1이죠. 요것의 10배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게 되면 연립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연립을 하게 되면 A1이 D가 얼마 나오냐면 D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A1은 지금 51이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이 결정이 됩니다.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4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차가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총합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1부터 A15까지 즉 S15입니다. S15는 2분의 첫수 51이고요. 끝수 9죠. 15항 9. 개수 15개입니다. 요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총 벽돌의 개수가 결과가 얻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296번은 좌표 평면 위에 2,3이 있고요. 여기에 2,3. 그 다음에 A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B 28,42. B좌표 28,42가 있습니다. 이때 이 AB 선분을 12분 하겠대요. 즉 가운데 9개의 점을 잡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점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이 9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을 계산합니다. 이 놈을 편의상 X1, 얼마라고 할게요. 왜였을까요? 여기에 X1, 여기 X2, 여기 X9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2가 되겠네요. 여기는 28이 되겠네요. Y좌표는 마찬가지예요. Y좌표도 동일하게 하려면은 Y좌표는 같은 어떤 방법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보자면 이 직각삼각형이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를 그었을 때요. 모두 닮은비가 1대, 2대, 3대, 4대, 5대 모든 직각삼각형이 다 닮음일 겁니다. 1대, 2대, 3대, 4대 즉 2배, 3배, 4배 되는 닮음이에요. 그 말은 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결국은 여기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뜻일 겁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편의상 X좌표를 보는 거니까 X좌표를 볼게요. 여기 X좌표 2죠. 여기 X1 좌표, 여기 X2 좌표, X3 좌표가 모두 간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등차수열입니다. 즉 2는 쓸게요. 2, X1, X2, X9, 28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 여기에서 예전에 풀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등차수열 문제는 얘 전체적으로 11개죠. 11개가 등차수열을 이루래요. 그런데 얘가 지금 몇 번째 얘가 11항입니다. 얘가 첫 번째로 강조했을 때 얘가 11항이에요. 이 11항은, 즉 28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11항이니까요. 10개의 공차가 분값이겠죠. 결국은 공차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공차 얼마 나오죠? 귀찮게 나오네요. 26, 10분의 26, 5분의 13이 되겠네요. 공차가 5분의 13이니까요. 이 수들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편이 되기를 여기 2고요. 2. 여기 2고요. X1은 2 플러스 5분의 13. X2는요, 거기는 5분의 13 더 더해지겠죠. 2 플러스 5분의 13 곱하기 5분의 26이 되겠죠. 그 다음에 X3는 한 번 더 쓸게요. 2 플러스 5분의 13이 더 추가될 거니까 5분의 1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9는요, 2 플러스 5분의 13에서 곱하기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8. 이렇게 해서 2부터 28까지 등차수열로 나올 겁니다. 이때 뭘 보라고 하냐면 이 X1부터 X9까지 합 이것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요 계산만 할게요. 요 계산. 요거는 빼고요. 요 계산만 하게 되면 어차피 2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총 9개입니다. 2만 먼저 계산할게요. 자, 이거 다 합할 겁니다.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2가요. 9개 나오죠. 2 곱하기 9가 나오고요. 아니면 등차수를 직접 계산해 줬어요. 등차수를 직접 계산할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등차수니까 분수가 나와도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이 계산은요. 2분의 첫수 2 플러스 5분의 13이죠. 그 다음 끝수 2 플러스 5분의 13 곱하기 9죠. 그리고 개수는 끝수에 있습니다. 개수는 9개죠. 요 계산을 해주시면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산보다는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하거든요. 이건 어떤 생각의 전환입니다. 요 계산을 아예 해버릴게요. 요 계산. 요 계산 얼마죠? 2분의 2 플러스 28 개수 몇 개죠? 11개죠? 거기에다가 양 끝에 2개 2하고 28만 빼주면 바로 이 x1부터 x9까지의 합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계산보다는 얘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의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09번에 자, 어떠한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2차 함수가 회사는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나가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고요. 하나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총 10개의 선분을 그어렸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9개, 10개 이랬을 때 이 10개 선분의 합을 구하래요. 조건은 가장 짧은 것의 길이가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것은 5입니다. 이랬을 때 이 10개 합을 구하래요. 라고 해서 지금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제 296번하고 이제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확인을 했다고 칩시다. 확인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개의 총합은 등차수열 합이니까 S10이라고 쓸게요. 2분의 첫수 1이고요. 끝수 5고요. 개수 10개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30이라고 총 개수의 이 선분의 합은 3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이 선분의 길이는 등차수를 이룰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임의의 선분 하나만 아무거나 적을게요. 여기에 얘가 뭐 AK라고 합시다. 이 선분의 길이 AK라고. 이 AK는요 K, 그러니까 여기서 X값 K였을 때요. X값 K였을 때의 이 아래 좌표는 K, 고요 K, K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좌표는요, 이 좌표 K, 동일하죠. K,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죠. 그러면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어차피 수직 선분의 길이니까 Y좌표의 차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3K 플러스 4의 길이가 나오네요. 3K 플러스 4의 길이. 뭐 K가 1이면 여기는 7이고요. K가 2라고 한다면 여기는 14가 되겠죠. K가 3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13이 될 거고요. K가 4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얼마인가요? 16이 되나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 문제에서 이 간격을 동일하게 줬죠. 간격을 이 x 좌표의 간격 여기죠. 이렇게 찍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1이라고 합시다. 여기 x2라고 합시다. 여기 x3라고 합시다. 여기 x9라고 합시다. 여기 x10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분명히 같은 간격으로 선분을 그어줬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가 일정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그럼 결국은 x1, x2, x3가 모두 간격이 동일하고요. 그때 이 길이고요. k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k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가 만약에 혹시라도 x1이 1이고요. 예를 든 겁니다. 지금 x1이 1이고요. x1 1이고요. x2가 2고요. x3가 3이고요. x9가 9고요. x10이 1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x1 1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1,1의 제곱이고요. 1,8이니까요. 이 길이는 7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기가 7이 나올 테고요. 2였을 때는 이 길이가요.
10이 나올 거고요. 3이었을 때는 1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7, 10, 13인 것처럼 등차수열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식의 형태로서. 이때 이 길이는요, 이 길이가 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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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런 걸로 써집니다. 즉, 1차식으로 써지고 있죠. 1차식. 즉, 1등차수열은 모두 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써지고 있습니다. 3n 플러스 4라고 한다면, 분명히 1차식으로 써지면 공차가 3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선분 길이가 모두 1차식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선분 길이들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2차함수, 2차함수는 선분 길이 구하러 간다면 이런 것처럼 2차의 개수가 똑같은 2차함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선분의 길이는 모두 다 등차적으로 이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15번. 자, 어떤 볼록다각형 이렇게 생긴 다각형, 즉 한 내각의 크기가 180도를 넘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원목다각형이라고 하고요. 볼록다각형은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각이 180도를 넘어가는 각이 하나라도 없었을 때를 보고 볼록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볼록다각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정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1이죠. 사각형은요 180 곱하기 2죠. 오각형은요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3이죠. 이렇게 해서 n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가 n각형의 내각의 총합입니다. 내각의 총합이에요. 총합. 요거 일단은 알고 있으셔야지 문제 풉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볼록다각형인지 이 문제 접근할게요. 어떤 볼록다각형이 있는데 몇 각형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각형인지는 이때 각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여기가 A1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A2라고 할게요. 여기가 A3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몇 개의 각이 있을 텐데 이 각이 모두 다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작은 것 A1을 가장 작은 걸 봤어요. 얘가 63이고요. 공차는 얼마랍니까? 18도랍니다. 그럼 결국은 도는 생각할게요. A1은 63이고요. 공차가 18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수열의 일반항은 18n 더하기 초항이 63으로 맞춰주면 얼마인가요? 45가 되잖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이렇게. 즉 A1, A2가 얼마, A3가 얼마 이렇게 해서 AN까지 나왔는데요. AN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AN까지 가는데 이때 이것을 다 합하면 이것을 AN이 지금 18n 플러스 45입니다. 자,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n각형의 총합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 쓰겠습니다.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은요. 이게 여기는 각의 총합이죠. 그게 막 이렇게 나와요. 공식으로 해서 108도 생각하겠습니다. n-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차수의 합공식 써야 되겠네요. 그럼 2분의 첫수 63이고요. 끝수 n번째 18n 더하기 45죠. 개수 몇 개죠? n개죠. 이게 바로 180 n-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요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14n 더하기 40 이퀄 0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n의 값이 4하고 n의 값이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n의 값 4냐 n의 값 10이냐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n의 값 한번 10인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의 값 10이면요 이 10개의 각도가 첫 번째 63이고요. 두 번째는 공차가 얼마였죠? 공차가 18이었죠. 두 번째는 18이니까요. 얼마인가요? 18이니까 81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또 공차가 18이니까 세 번째 항은 99가 되고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순서대로 또 10개의 어떤 각, 십각형이라고 한다면 10개의 각을 했을 때 제 10번째 각은 180 플러스 45는 225도입니다. 225도. 도 생각했습니다. 63, 225.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각은요, 207도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은요, 189도고요. 자, 이런 식으로 10개의 각도가 써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볼록다각형의 정의는 여기에는 각이 180도가 하나라도 넘으면 안 되죠. 즉, 요 놈은요, 이 세 개의 각이 18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볼록다각형이라고 하는 정보에는
합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십각형은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자, 사각형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각형 실제 한번 나열해볼게요. n이 4라고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각은요 63이고요. 두 번째 각은요 81이고요. 세 번째 각은요 99고요. 네 번째 각은 117이 되면서 결국은 사각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네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63도고요. 여기가 81도고요. 여기가 99도고요. 여기가 117도가 되면서 이러한 사각형만 문제에서 가능하다. n의 값은 4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내각이는 여기서는 이제 117도가 되겠죠. 자, 만약에 볼록다각형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상황 둘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수열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게 정리를 하자면 등차 수열 일반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등차 수열 합공식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뒤로 계속 시금하면서도 계속 나올 텐데 등차 수열 합을 쓸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등차 수열 합공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그마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쉬운 경우, 즉 등차 수열 합은 쉬우니까 그거는 꼭 공식으로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